진태석이 사라진 그날 밤 깨어난 한혜라가 차정원 손을 잡는 순간부터 회장 자리는 누구 피로 세워지는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혜라는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요. 먼저 들린 건 태석이 없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혜라의 심장이 먼저 식어버렸어요. 진태석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졌다는 건 누가 먼저 손에 쥐었는지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그 누가가 차정원이라는 걸 한혜라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차정원은 침실 문을 닫고 한혜라 앞에 섰는데요. 차정원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차정원은 늘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고 착한 척이라도 유지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차정원은 이제는 내가 정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한혜라를 웃게 만들었어요. 기막히게도 한혜라는 그 순간에야 딸을 딸로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딸로요. 정원아. 한혜라가 낮게 불렀는데요. 내가 태석을 가져갔지? 차정원은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어요. 가져간 게 아니라 빼앗았어요. 내가 안 빼앗으면 또 누가 죽었을 거니까. 그 말에 한혜라는 아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칼이나 독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진태석은 사람을 모욕으로 말려 죽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책감을 심어 죽이고 돈으로 숨통을 조여 죽이니까요. 차정원은 조용히 한혜라에게 말했는데요. 엄마 태석 회장을 살려둘 거예요. 한혜라가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살려? 차정원이 아주 솔직하게 웃어 보였어요. 죽이면 끝나요. 끝나면 내가 지옥을 못 보여줘요. 그 사람한테는 끝이 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벌이거든요. 한혜라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한혜라는 살려둔다가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살려두는 건 잘 보관하겠다는 뜻이고 잘 보관한다는 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혜라가 조용히 물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해? 차정원은 숨을 잠깐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구 것도 아니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차정원은 진태석을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밖에서 보면 진태석은 그냥 잠적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상은 차정원이 마련한 장소에서 혼자 숨쉬고 혼자 먹고 혼자 무너져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폭력을 더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태석이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걸 줬습니다. 통제권의 상실. 자기 말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공기 같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매일 늘어나는 공포요. 진태석이 사라진 걸 가만히 둘 사람이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공난숙은 내가 회장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진태석을 물고문까지 하며 내가 회장 된다를 거래로 박아버렸던 공난숙이 진태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미친 듯이 뒤집혔어요. 공난숙은 사람들을 총동원해 진태석의 마지막 동선을 훑었습니다. 공난숙은 이 판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가 진태석을 데려갔고 그 누군가가 진태석을 카드로 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공난숙은 한혜라를 찾아가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한혜라, 너지? 공난숙이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너 아니면 정원. 둘 중 하나가 태석을 숨겼어. 한혜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 공난숙이 혀를 찼어요. 증거는 곧 나오지. 너희가 흔적을 안 남길 만큼 깨끗한 인간들이 아니잖아. 한혜라는 속으로 불편했는데요. 겉으로는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난수가 내가 회장 되고 싶으면 진태석부터 찾아. 없는 사람 끌어내려서 회장 되는 거 포 맞나. 공난숙은 그 말이 조롱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더 열받았어요. 공난숙에게 한혜라는 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웃으면서 칼을 숨기고 칼을 쥐고도 손이 빈 척하는 사람.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태석 찾기 전에 너부터 먼저 무너뜨릴 수도 있어. 내 딸 정원 내가 진짜로 지킬 수 있나 보자. 그 순간 한혜라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는데요. 그건 공난숙이 처음으로 본 진짜였습니다. 한혜라의 약점은 권력이 아니라 차정원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차정원이 한혜라를 흔드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한편 진세훈도 움직였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이 사라졌다는 말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공허함이 올라왔는데요. 진세훈은 진태석을 미워했지만 진태석이 없어지는 방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세훈에게 진태석은 아버지이기 전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주는 벽이었거든요. 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정글입니다. 그 정글에서 진세훈이 제일 먼저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요. 진세훈은 주영채를 붙잡고 단서를 얻었습니다. 주영채는 난숙이 진태석을 제압하는 장면도 목격했었고 진태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도 봤었고요. 그래서 주영채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진세훈은 주영채의 공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영채야. 진세훈이 낮게 말했는데요. 너 지금 이 판에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 내가 본 걸 내가 모르게 묻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영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이 원하는 게 진태석 구출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진세훈은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본인이 앉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태석 회장 누가 데려간 것 같아. 정원 그 사람 눈이 그때 이상했어. 진세훈은 결국 차정원이 숨겨둔 좌표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사람의 실수로 남겨진 흔적이었는데요. 차정원이 완벽하게 숨긴다고 믿었던 출입 기록이 어느 한순간만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는 시간대에만 한혜라의 예측근이 움직였던 겁니다. 진세훈은 그 한 점을 끝까지 파고들었고요. 그렇게 진세훈은 갇혀있는 진태석 앞에 섰습니다. 진태석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조금씩 진세훈의 얼굴을 읽어내자 진태석의 목이 덜컥 막혔습니다. 진태석은 이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거짓말부터 꺼내려 했어요. 세훈아, 이건 오해야. 그런데 진세훈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조용히 다가가더니 억누르던 감정을 한꺼번에 토해냈는데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내 엄마를 왜 죽이셨어요? 진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진태석은 그 질문이 언젠가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진태석은 시간만 끌어보려고 했습니다. 내 엄마는 사고였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진세훈이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사람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아버지는 늘 사고로 사람을 치우죠. 사고, 실종, 자살 이름만 바꿔서. 진태석은 여기서 처음으로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이 자기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진세훈 눈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 분노는 사랑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권리를 빼앗긴 자의 분노였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걸 당신이 마음대로 정리해버린 그 분노요. 진세훈은 진태석 앞에 쪼그려 앉더니 진태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부러 보이게 만들어 놓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진세훈은 그 희망을 들이마시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회장 자리에 앉을 거예요. 진태석이 정신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 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당신이 사라졌으니까. 진태석이 악을 쓰며 매달렸습니다. 날 꺼내. 내가 돌아가야. 진세훈은 끝까지 차분했는데요. 돌아가면 뭐 하시게요? 또 누굴 죽이게요? 또 누구 인생을 정리하게요?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세훈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계승하러 왔다는 걸요. 아버지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방식 위에 본인 방식을 얹으러 왔다는 걸요. 진세훈은 마지막으로 진태석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요. 살아는 있게 해줄게요. 근데 밖으로는 못 나가요. 당신이 나가면 내가 회장이 못 되니까. 진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난? 진세훈이 한 번도 안 보였던 냉혹한 표정으로 답했는데요. 아버지는 증거예요. 내가 회장이 되는 명분이자 내가 당신을 눌러앉힌 증거. 진세훈은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구출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자리에 갇힌 채로 자기 아들이 자신을 살려둔 채로 버리는 잔인함을 처음 맛봤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진태석이 가장 사랑한 건 가족이 아니라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자기 아들이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앉으려는 방식으로 가져가려 했으니까요. 진세우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회장 자리는 공백이 아닙니다. 공백은 가장 먼저 손 뻗는 사람이 채우거든요. 진세우는 자신이 태석을 찾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냐면 누구든 태석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태석을 꺼내 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진세우는 태석을 숨기고 태석의 빈자리만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난숙이었습니다. 공난숙은 태석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한혜라를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었고 차정원까지 파고들려고 했습니다. 공난숙은 태석을 찾는 순간 회장 거래를 다시 꺼내 태석을 완전히 꿀릴 생각이었는데요. 공난숙 입장에서는 태석이 살아있어야 내가 너를 살려줬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공난숙의 집요함을 보면서 차정원과의 동맹을 더 단단히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혜라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진태석이 살아있다는 걸 누가 먼저 확인하느냐. 그게 곧 다음 왕좌의 열쇠였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태석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태석은 차정원의 복수이자 차정원의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정원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진세훈이 태석을 찾아가 구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언이 뜻하는 게 뭔지요. 진세훈이 이제부터는 태석을 적으로만 두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진세훈은 태석을 살아있는 목줄로 만들어 자기 손에 걸고 그 목줄로 한혜라와 공난숙과 차정원을 동시에 조정하려 들 겁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같은 편이지만 완전히 같은 꿈을 꾸진 않습니다. 차정원은 태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고 한혜라는 태석이 무너진 뒤에 판을 먹고 싶어요. 공난숙은 태석을 찾아 내가 회장을 완성하고 싶고 진세훈은 태석을 구하지 않은 채로 내가 회장을 먼저 찍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또 하나의 비밀이 고개를 들 겁니다. 진세훈이 태석에게 던진 그 질문 내 엄마를 왜 죽였냐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가 진세훈에게 엄마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던져줬다는 뜻이었고 그 단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공난숙일 수도 한혜라일 수도 혹은 주영채일 수도요. 주영채는 이미 태석이 무너지는 장면을 봤고 다음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회차의 진짜 싸움은 태석을 누가 구하느냐가 아닙니다. 태석을 누가 소유하느냐예요. 살아있는 태석은 죄인이 아니라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장 먼저 쥔 척하는 사람이 회장 자리에 앉습니다. 진세훈은 이미 결심했어요. 태석을 구해주지 않고 태석이 만든 지옥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지옥의 왕이 되겠다고요. 다만 진세훈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차정원은 이미 태석을 벌주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한혜라는 차정원이 그런 선택을 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 어쩌면 다음 엔딩은 진태석이 아니라 진세훈이 내가 회장이다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터질 겁니다. 그 선언이 들리는 순간 공난숙은 웃으며 칼을 꺼낼 거고 한혜라는 가장 잔인한 보호를 제안할 거고 차정원은 처음으로 엄마를 버릴까 회장을 버릴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차정원은 또 한 번 착한 척을 벌일 겁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